모든 부모는 아이가 특별하길 바라죠. 저희 아이는 미국에 온 지 1년 만에 영재 프로그램에 선발돼서 3년째 다니는데요. 미국의 영재 프로그램, 과연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저희 아이 시간표 중에서 9월 프로그램이라는 영재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미국의 영재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국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려고요.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시죠. 미국의 교육 프로그램은 주마다 다르고 또 학군마다 크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어떤 게 미국의 공통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펜실베니아주의 프로그램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곳의 영재 프로그램은 GIEP라고 해서 재능 있는 아이들을 위한 개인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영재로 판단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학습과 놀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등학교까지 진행이 되고요. 중간에 별도의 선별이나 탈락 과정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답니다.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웩슬러에서 제공하는 IQ 검사와 학습 능력 검사를 하고 면담과 관찰을 통해 영재를 선발해요. 이 프로그램은 매우 흥미롭게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과 그 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장애 학생의 경우 학습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공하는 것처럼 영재 학생, IQ가 높은 학생들도 특별한 도움과 교육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수교육은 IEP, 영재 프로그램은 GIEP라고 불러요. 선발이 되고 나면 해당 학생들은 그들만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영재반이나 영재학교처럼 분리돼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한 개의 과목만 별도의 반으로 편성이 돼서 그 수업 때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미국에서는 어려서부터 수준별 학습 등을 통해서 반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많아서 미국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인가 봐요. 수업 시간에 자발적으로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다양한 외부 활동을 나가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참여하게 되는데 자기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직접 과정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요. 영재로 선발된 아이들을 모아놓기는 했지만 학생들마다 특장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개인별로 모두 다르죠. 수학이나 과학 같은 교과목 심화 프로그램도 있지만 소설 쓰기, 1인극, 애니메이션 만들기, 코딩과 같은 교과목과는 전혀 상관없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은 외부 프로그램 참여인데요. 주로 주변 중학교에 같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크게 열리는 경연대회에 참여하거나 지역의 주요 문화시설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요. 수학 경연대회, 스펠링 대회와 같은 대회 참여가 있고 지역 극장에서 극단 배우들과 함께하는 연극 프로그램, 또 지역 박물관이나 동물원 같은 곳을 방문하기도 해요. 학습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개와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직군으로의 꿈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프로그램을 알고 나니까 문득 한국의 영재 프로그램은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알아보니까 한국의 영재 프로그램은 2002년에 처음 법제화가 됐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국가적으로 영재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프로그램은 영재반, 영재교육원, 대학 부설 프로그램 등으로 여러 형태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시험을 보고 면접 보고 그러면서 선발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입시와 진학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영재 프로그램의 끝에 과학고 진학으로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었답니다. 한국의 영재 프로그램은 성취를 위한 결과내기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재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곳과 차이를 두고 있는 지점이 있죠. 넌 우등생이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지, 이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다시 저희 지역의 프로그램을 보자면 조금 시시해 보일 수 있어요. 학습과 진도,
심화 과정을 제공하는 측면이 강한 것도 아니고 해당 프로그램이 성적에 크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잦은 외부 활동 등으로 추가 과제를 해야 되는 등 때로는 수업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기도 해요. 이는 아무래도 영재라는 존재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데 영재일수록 아이의 흥미와 창의성, 자존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철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미국 초등학교 5학년 때 테스트를 보고 참여하게 됐어요. 그때는 아이가 빨리 미국과 학교에 적응하기만을 바랬던 때죠. 사실 처음 프로그램을 추천받았을 때 많이 놀랐어요. 한국의 학교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아이에게 학원을 조금 보냈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거든요. 갑자기 1년 만에 미국에서 영재 프로그램 테스트 권유를 받다니 무슨 테스트인지 알지도 못하니까 준비를 시킬 수도 없더라고요. 정말 하루 종일 테스트를 받다고 해요. IQ가 130을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아주 뛰어난 점수를 받은 건 또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아이가 선발이 되기는 했는데요.